좋아요, 구독. 총 12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2화까지 봤습니다. 2화까지 공개가 되었거든요. 자, 원작은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스피노프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잘 사는 집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크던 오이영, 고윤정이 있습니다. 고윤정. 너무 이쁘죠? 고윤정이라고 부를게요. 자, 부모님의 도움으로 병원 개업까지 탄탄대로를 꿈꿨는데요. 가세가 기울게 되면서 집이 쫄딱 망하게 되고 은행빚 5천만 원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생겼어요. 이거 나 일자리도 없고 아빠만 믿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1년 전 인턴을 때려치웠던 종로 율제병원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1년 인턴을 하다가 때려치고 아빠 개업해줄 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고 집안이 그 사이에 쫄딱 망하게 된 거지. 정말 하기 싫었던 산과 전공의 생활을 또다시 하게 되고 다른 전공의 엄제일, 김사비, 표남경과 함께 1년을 버텨야 하는데 과연 고윤정은 1년을 버티다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산과 전공의 4명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이민수 감독이고요. 2023년 가슴이 뛴다를 공동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본은 김송희 작가가 썼는데요. 응답하라 1988, 슬기로운 의사생활 1편의 보조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번에 뭔가 데뷔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신원호 PD하고 이우정 PD 어디 갔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신원호 PD하고 이우정 PD는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들 그러면서 도와줬겠죠. 도와줬겠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에그 이즈 커밍에서 새 드라마 PD와 새 메인 작가를 키우려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에그 이즈 커밍도 드라마 파트가 있고 예능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 파티를 키우고자 드라마 PD를 계속 길러야 되는데 그 일환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입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원호 PD하고 이호정 PD는 완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MZ세대에 가까운 PD와 작가를 투입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출연은요. 고윤정, 신시야, 강유석, 한예지, 정준원 배우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고윤정이 가장 잘 나가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스위트홈 시리즈와 무빙, 이제고축수입니다. 조명가게에 출연했던 그 배우 맞습니다. 그리고 신시야, 요 배우는요. 마녀 파트 2 개봉할 영화 파과에 또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정준원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주, 박열, 독전 시리즈에 나왔던 배우입니다. 이 정준원이라는 이 배우가 역할이 너무 잘 나왔거든요. 캐릭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엄청 뜰 것 같아요. 엄청 뜰 것 같습니다. 제 예측 한번 해봅니다. 자, 러닝타임은 1화 75분, 2화 89분이에요. 평균 82분입니다. 1시간 20분이 넘는 시간이에요. 무슨 예능도 아니고 드라마가 1시간 20분. 야, 쉽지 않은데 그걸 해냅니다. 자, 구성은요. 1화는 전공의들의 실수를 통해서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얘네들 한 명 한 명이 실수를 통해 가지고 이 캐릭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화는요. 전공의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힘든 거야. 힘든 생활을 해. 그래서 도망을 가려다가 다시 붙잡힌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신입들이 많이들 나간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2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사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스피노프 작품답게 전공의들의 의사생활을 담아내고 있는 일상물 되겠습니다. 4명의 전공의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고윤정은 의사생활에 관심이 없는 인물이야. 딱 1년만 버티다 퇴사를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시아 같은 경우에는 허영심이 좀 가득한 인물입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는 밝은 여대생 느낌의 친구입니다. 출근할 때도 예쁘게 꾸미고 오고 그리고 친구들 인스타 보면서 부러워하고 막 이런 친구예요. 자, 그리고 강유석은
어딘가 좀 모자란 어리버리한 캐릭터? 예. 아이돌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 타이틀에 자부심이 있는 친구예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죠. 자, 한예진은 대문자 T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이 되면 이럴까? 라는 모습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컴퓨터 소리가 나옵니다. 자, 실제로 있을 법한 대표적인 MZ세대들을 캐릭터화했고요. 신입이라는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면서 엉성하고 엉뚱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야기를 공감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일어나고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힐링하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MZ 세대들한테 딱 바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연계입니다. 연계.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왔던 본원인 율제병원이 아니라 분점인 종로율제병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본원, 다른 곳에 있는 율제병원이고 여기는 분점, 종로율제병원, 예, 여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으나 간접적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마블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데어데블의 퍼니셔와 소드맨 미즈마블 아버지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화 마지막 장면에서 명은원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추미나를 고생시켰던 그 여우짓했던 빌런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나오게 돼요. 이번에도 전공의들을 괴롭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설정이 좀 있는데요. 추미나보다 먼저 교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본원을 떠나서 종로율제 펠로로 들어왔다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추미나하고 김대명 보기 싫으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내가 너보다 성공할 거야 해가지고 온 설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명 연계된 인물이 있는데요. 기은미 레지던트라는 인물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있었던 인물이고 본원에서 1년차를 마치고 종로 율제로 파견 나왔다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사이트에는 추미나의 후배로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적인 연기 캐릭터고요. 다른 캐릭터는 특별 출연으로 모습을 비추게 되는데요. 2화에서는 추미나, 안은진 씨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연석, 정경호, 전미도, 조정석, 김대명, 김준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화에 한 명씩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언제 어떻게 등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닮은 작품이 있습니다. 2008년에 방영되었던 종합병원 2가 생각이 납니다. 종합병원 2는 1994년 종합병원의 후속작이었고 스리생처럼 연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재룡, 김소희, 조경환, 심양호, 오욱철 배우들이 2편에도 등장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1편에서 종합병원 1편에서 주인공이 이재룡 레지던트였는데 2편에서는 교수님으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외과 레지던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초짜 느낌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흡사한 지점들이 있다. 다른 지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리생 시리즈는 기존 의학 드라마처럼 병원 내 정치 싸움이나 수술 같은 의술 중심으로 하지 않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요. 이번에도 인간미를 많이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았냐. 뭐 아직 초반이라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없었는데요. 스리생 시리즈답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윤정을 제외한 배우들이 익숙치 않은 것도 있고요. 캐릭터들도 아직 다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시리즈의 특유의 그 연출이 가져오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군데군데 감동스러워서 점차 흥미를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그 이즈 커밍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요. 고윤정 배우 팬들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진짜 이쁘게 나와요. 진짜 하나하나 캡처를 뜨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극적인 드라마, 활동성, 의학, 정치 드라마를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런 드라마가 아니에요. 자, 오늘 리뷰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첫 번째, 반전입니다. 반전. 스리생 시리즈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은 반전들을 모으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캐릭터의 부정적인 면을 꾸준하게 보여주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각성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반전을 이끌어내는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병동에 정말 나가기 싫어하는 고윤정을 보여주면서 캐릭터성을 소개하고 그녀의 무심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캐릭터를 더욱 확고히 다집니다. 그런 다음에 출산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얘가 각성을 하게 되고 맨날 지각하던 고윤정이 아침에 쏜살같이 뛰어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녀의 심리 변화를 추측하게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고윤정이 첫 출근을 하자마자 만난 구도원은 깐죽거리면서 고윤정을 놀리게 됩니다. 또 왔네. 1년 만에 또 왔네. 이렇게 놀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도원은 고윤정과 사돈 관계고 사람을 놀리거나 하는 관심 제로의 사돈 그 이상 그 이하의 관계였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는 눈빛이 달라지죠. 뭔가 반하는 듯한 눈빛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계속 나쁜 이미지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반전을 통해서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거지. 이런 작은 반전들을 캐릭터마다 모으게 되고 4명 있죠? 이 4명의 캐릭터를 모으게 되고 마지막에 그 반전들의 감동을 탁 심어놓으면서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4명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4명의 반전들 보여주고 다른 교수님들 반전 보여주고 간호사들 반전 보여주고 그 반전들을 싹 모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방식. 그러니까 러닝타임이 엄청 길다. 자, 두 번째, 캐스팅입니다. 주인공 배우들도 좋지만 가장 공감이 가는 건 환자들의 캐스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공감이 잘 안 간다. 사회생활에서는 그런 사람들 없고 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밖에 없는데 저 배우들은 다 저러니까 공감이 안 가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환자 배우들은 전혀 배우 같지 않은 그런 배우들을 캐스팅하게 됩니다. 배우겠죠? 예, 배우겠지만 배우가 아닌 것 같은 이 페이스. 오히려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을 섭외하면서 진짜 우리 엄마 같고 진짜 우리 할머니 같은 공감대를 받게 됩니다. 이입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기도 잘해. 연기도 잘하고. 이번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고윤정 배우 외모는 미쳤고요. 다른 배우들도 외모가 수려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배우들을 캐스팅하지 않고 신인급의 배우를 뽑아놔서 진짜 신입 전공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더 공감하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신입들을 쓰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새로운 배우들을 계속 발굴하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영화, 드라마의 의무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섬세함입니다. 저는 가끔 이 시리즈를 볼 때마다 섬세함에 놀라곤 하는데요. 소품 하나도 그냥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고윤정이 이 병동 생활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어. 그래서 언제든지 떠나려고 가방에 짐을 막 잔뜩 실어두고 있었는데 마침 다른 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가방을 메고. 이때 추미나가 등장하고 추미나가 고윤정이 메고 있는 가방의 크기를 확인하게 되죠. 이제 도망갈 거를 눈치채게 된 거지. 그래서 잠깐만 가지 말고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해가지고 커피를 한잔 하고 서류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종로 율제병원에 전달해달라라고 하는 거지. 다시 복귀하게끔 빈 서류를 준 거야. 시청자들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장치들을 숨겨두는데 뭔가 이런 섬세함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리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다 마찬가지로 이런 섬세함들이 있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쉬운 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입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인지도로만 봤을 때는 고윤정 원탑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 고윤정 배우도 모른다면은 중년 배우들을 제외하고 별로 유명한 드라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들도 익숙치 않고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이해 못했고 드라마 안에서의 캐릭터도 낯설다 보니까
관객, 이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의 서사를 쌓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필요해. 개인적으로는 이어만 봤을 때도 잘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스리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공 분야도 나오고 뭐 여기 얘는 외과이고 얘는 소아과고 얘는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지도를 쌓아놨던 조정석, 유연석, 김대명, 정경호가 있기도 했고 또 이들이 밴드라는 이름으로 팀도 만들었고 그 밴드라는 그런 소재도 들어가죠. 과거에도 친했다는 설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에는 밴드도 없고 캐릭터들의 관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쌓이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자, 두 번째입니다. 러닝타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러닝타임이 꽤 깁니다. 4명의 캐릭터를 그리기도 하고 4명의 빌드업을 하는 과정도 나와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요. 요즘 드라마 같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스리생을 너무 좋아하지만 시즌2 끝에 와서는 조금 루즈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번 작품도 익숙해지면 루즈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부작밖에 되지 않으니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루즈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바짝 신경 써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년 전에 나왔어야 했는데 다 판타지.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전공의가 없다는 게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공의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전공이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야. 힘내. 앞으로 힘내. 뭐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만해요. 볼만하고 끝까지 보게 될 것 같아요. 고윤정 이뻐서라도 보고 또 스리생은 참 신기한 거는 참 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내일이죠. 내일 보고 내일 모레 봐가지고 또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